네, 영상 올리겠습니다. 영상 올리기 전에 예전에 나왔던 YTN 영상 하나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고향문화재단 선임이사. 콘텐츠가 가진 파워에 의해서 자, 여기서 자기들이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사회적 인식 변화 필요하다. 콘텐츠 산업의 성장이야말로 곧 여타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이 인식이죠. 예. 거의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그 중요한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하는 우선이다. 컨텐츠 개발하는 게 우선이라고 돼 현재의 있고, 기술 콘텐츠 그 구상하고 있는 다음에 VR, VR, 뭐 AR AR뿐만 얘기하고 있고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들과 결합된 5G 성능화를 위해서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하는 융합형 콘텐츠가 아마 우리 상상력을 뛰어넘는 경쟁력을 가진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고 예. 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뭐 진흥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부터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혁신과 개혁 이걸 주도하겠노라고 얘기를 했던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2년이 훨씬 넘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때부터 그 송성각 원장, 그다음에 차은택이었던가요? 그 진흥원의 어떤 그런 부조리, 비리 이후에 새로운 원장으로서 사람들의 어떤 기대도 많이 컸고, 근데 지금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들은 아직 그 당시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혁신 개발 뭐라 그러나요? 위원회라고 하는 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고 공청회도 했었고. 근데 문제는 오고 나서 그 당시 했던 공청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사라졌고, 좀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앞전에 났던 얘기들, 그 한 콘텐츠는 수많은 그 뭐 지원 사업들, 뭐 2018년 거부터 시작해서 2019년, 2020년 지금 넘어오면서 가장 화두가 됐던 거는 이 심사 제도였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어떤 그런 전문성 때문에 아예 오픈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방향들을 제시를 해왔었고, 사실 그렇게만 되면은 이 산업 발전은 결국 이제 컨텐츠라는 게 대부분 사람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이 진흥원 내에서 제도적으로 바뀔 수 있고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뭐 옆에서 그 뜻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겠노라. 저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이거 하는 게 저한테 득이 되는 게 실제로 없죠. 제가 이렇게 나서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이 상태로 가서는 망한다.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다. 대부분 사람이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어떤 기준의 그 구심점이 과거에 아직도 놓여 있고, 과거의 그 구태의연한 한, 그 다음에 컨텐츠라는 게 어떤 빠른 정보와 그 정보를 밑바탕으로 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대중의 어떤 니즈, 공감,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에 의해서 그게 이제 매출로 이어지고 부가가치가 발생이 되는 산업이고, 그렇다면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필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그 밑바탕 토대 위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을 창출해내고 창의적인 어떤 그런 발상들을 내는 사람들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뭐 예산 내역이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그런데 과연 얼마나 변화가 있었을까 제도적으로. 예,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가 더욱더 놀랐던 거는 김영준 원장한테 직접 제가 예전에 많은 그 뭐라 그러나요,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뉴스레터도 보냈었고, 진흥원 보면은 언제부턴가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홈페이지에 진흥원 속에 오시는 길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면 고객센터에서는 고객센터 안내 국민 제한, 이런 형태로 틀이 바뀌었고 원장에게 말한다는 없어요.
제가 이걸 보고 왜 놀랐냐면은, 딴 게 아닙니다. 문체부 가더라도 장관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이 홈페이지 창에서 직접 볼지 안 볼지는 사실 솔직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있음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뭐 하부 조직에 있는 실무 담당자가 됐던 뭐 비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 됐던 다 끌어오고, 물론 만족스럽진 않지만 지금은 이런 채널이 닫혀 있죠. 예, 완전히 닫혔습니다. 직접 귀찮은 거죠. 전 그렇게 해석이 돼요. 홈페이지를 바꾼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뭐 상담권 온라인 접수 고객 참여 이거 훨씬 제대로, 심지어는 정보 공개 요청,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원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실 궁금해하고 그런 어떤 요인들을 공유를 해줄 때 그걸 보고 그 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더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은 최소한의 의무, 나라의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원 예산이 통상적으로 프로젝트에 자기들의 부담하는 사업자 부담보다는 커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일정 부분 이런 항목들은 오픈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꾸기만 하더라도 결과를 어떤 뭐 책임지는 여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결과물이 나와서 그게 이제 매출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냐는 실제로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문제이죠. 우리는 최소한 이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판단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기관의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기들 자화자찬하기 위해는 그게 방해가 된다라고 여긴 거가 아닌가. 그 김영준 원장의 지금의 행보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뭐 타기관과의 뭐 MOU 체결 뭐 그런 것도 많고요. 해외 지사에 방만한 어떤 진흥원 운영. 어 2020년도 예산은 좀 더 늘었겠죠. 한 약 한 3,200억 정도 예산 갖고 운영하는 이 기관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근데 아쉽게도 이게 국정감사나 이런 데 가서 디테일한 거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국회의원분들도. 그러니까 포괄적인 어떤 방향이나 전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근데 들어가면 굉장히 구멍들이 많아요. 진흥원이.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정치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예,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좀 더 큰 문제점은 이 영상을 혹시 보시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있다고 봐요. 진흥원에게 좀 싫은 소리 갖거나 어떤 불만이나 문제 제기를 하면은 다음번 진흥원인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 신청할 때 밉보일까 봐 두려운 거죠. 기업을 경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뭐가 안 좋은 건 다 알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받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받아가는 게 중요하지가 아니라 정당하게 내가 잘했는데 왜 안 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안 만들면 되게 힘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일 잘 하고 역할을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협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크든 작든 간에. 거기서 회원사의 기업들은 그냥 회비만 열심히 내면 되죠. 예. 그리고 그 역할을 그 협회나 이런 사무국의 어떤 그 직원분들이 대신 해주시면 되는데 근 10년 동안에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질 못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 했을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미비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제가 누누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하지만 김영준 회장이 모른다? 예, 그럼 자격이 없는 거고요. 알고 있는데 현재 이대로 유치가 되고 있다. 회피 기동을 하는 거죠. 책임 회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은 더더욱이 그렇고요. 그래서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 진흥원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그 컨텐츠의 업에 종사하는 분들, 기업들에게 회사에 있는 직원이나 어차피 컨텐츠의 90% 이상은 사람에 의해서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 인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부가가치의 어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고용노동부에 그 예산 다 줘서 일정 부분 제도 개선해서 이런 쪽에 임금 고용 안정을 위한 어떤 임금 지원 제도라든지 예, 그렇게 해주는 게 차라리 전 낫다고 봅니다. 예, 현재 컨텐츠진흥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물론 지원 사업을 받아가신 분들한테는 시드머니가 될 수 있지만 그 시드머니 제가 지금 이거 지난 이제 지원 사업 과제 특히 제가 관련된 영역에서 계속 추적을 하고 여러분께 지금 공유해드린 이유는 어, 사업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지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그거는 이 뭐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이돌 한번 되려면 그 경쟁률이 몇 대 몇일까요? 그 연습생으로 들어가는 것도 경쟁률이 쉽지 않죠. 여러분이 TV 프로그램 중에 쉽게 보시는 K-팝 오디션 같은 프로그램들, 오디션 프로그램들, 뭐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분들이 몇 달 동안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경력이 10년, 20년 되신 그 가수분들 아닙니까? 문화 콘텐츠는 성격상 그래요. 이 장르 자체가 제조업처럼 뭐 그냥 아니면 뭐 땅에다가 뭘 딱 심으면 딱 나와서 딱 뭐 큰 가뭄이 없지 않은 이상 나와서 사람들이 먹거나 하고 소비하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 시대의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은 어떤 영향들 가수들도 띄워준다 막 그 기획서도 하지만 못 듣는 가수들 있죠.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그게 빛을 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고요. 다 컨텐츠라는 장르 안에 엔터테인먼트도 들어갈 것이고 들어가는데 캐릭터도 그 중에 하나고요. 김영준 원장이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뭐 혁신이다 어쩌다 뭐 이렇게 보기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걸 위해서 당신은 뭘 했습니까? 액션 플랜이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양반이 진흥원에서 리더십을 못 발휘하고 있는 건가? 힘이 없나? 예, 밑에 있는 그 원래 있던 왜 공무원 사회에서 어공 늘공 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공무원, 늘 공무원. 그러면 어공이기 때문에 와서 리더십 발휘 안 되고 선출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까? 낙하산이어서 그런 걸까? 뭐 낙하산 아니죠. 이게 저기 뭐죠? 저기 나름대로 그 입사 지원서를 해야 되나요? 뭐 저기 지원서를 내서 뭐 심사를 거쳐서 됐을 테니까. 근데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 현재 평가는 그렇습니다.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 이거 끝나고 그다음에 어디 갈 겁니까? 그냥 정치 쪽에 또 뭐 비례대표 이런 거 꿈꾸고 있는 거 아니겠죠? 예, 임기 연장해서 차라리 제대로 좀 바꾸세요. 그게 진짜 산업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는 거고 모두에게 정말로 이름을 남길 수 있고 정말 제대로 된 이 산업 발전시키는데 큰 밑거름 될 수 있는 그 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빨린 사탕 이야기와 같은 그런 것도 말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 이 영상 보시는 협단체에 계신 뭐 소속되신 분들 김영주 원장이 업계 출신이라 하지만 그동안 임기 동안에 1년에 공청회나 간담회를 몇 번 했는가
그게 이 사람의 관심의 척도라고 저는 봐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으려고 했는가.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자리가 안 만들어졌다? 밑에서 자른 걸까요? 예. 자기들한테 마이너스 될까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만나주면은 만나줄 때까지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업계 각 장르별로, 산업 장르별로 만나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때부터 만났더라도 지금 부족할 요 판에 지금 또 만난다. 지금부터 차라리 만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그냥 공수표 날리는 김웅준 원장이 아닌 제대로 돼서 진짜 혁신을 원한다면 혁신스러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느껴져야죠.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점수는 예전에 제가 평가했던 35점에서 단 1점도 늘어나지 않은 35점 그대로 임기를 마치고 가는 예,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얘기를 했으면 얘기를 한 대로 한 발짝 한 발짝씩 가는 진짜 실천이 중요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